만약 여러분이 매일 학교에서 숨어 지내고 친구들에게 놀림받던 소심한 여학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태권도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태권도.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하고 조용했던 제가 한국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고 절 괴롭히던 친구를 결승전에서 만나 이기게 된 믿기 힘들지만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클로이 파커예요. 제 삶은 보통 조용해요. 너무 조용한 편이죠. 저는 17살이고 뉴욕시에서 살고 있어요. 뉴욕은 원래 소음과 활기가 넘치는 도시인데 이상하게도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저한테는 거의 오지 않아요. 저는 꽤 좋은 고등학교에 다니는데요. 그곳 학생들은 하나같이 똑똑하고 스타일 좋고 인기 있어 보여요. 물론 저만 빼고 말이죠. 학교에서는 주로 존재감을 지우고 지내려고 해요. 그림자 속에 숨어 있거나 선생님 눈에 안 띄도록 교실 뒷자리에 앉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편하거든요. 누가 저한테 말을 걸면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은 화끈 달아오르고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꼭 목소리가 사라진 것 같고 그 순간 그냥 도망가고 싶어져요. 하지만 절대 제가 숨어있게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브리트니 테일러예요. 브리트니는 저희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아이예요. 윤기 나는 금발의 완벽한 옷차림, 모두가 좋아하는 미소까지 갖추었죠. 물론 저는 예외예요. 왜냐하면 브리트니가 저를 향해 웃을 때는 절대 친절한 미소가 아니거든요. 대신 저를 놀리거나 별명을 부르거나 조용하고 어색하다고 웃으면서 저를 괴롭혀요. 한 번은 복도에서 브리트니가 저한테 크게 외쳤어요. 야, 클로이, 너 말은 하긴 해? 모두가 들을 정도로 큰 소리였고 아이들은 다 웃었어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복도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에겐 진짜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바로 미셸이에요. 미셸은 저랑 완전 반대 성격이에요. 시끄럽고 자신감 넘치고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미셸은 제 보호자 같은 친구라 늘 저를 응원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줘요. 제가 아무리 슬픔을 숨기려고 해도 미셸은 그런 걸 잘 알아차리거든요. 어느 날 오후 학교 식당에서 늘 앉던 자리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미셸이 다가와서 옆에 앉으며 저를 살짝 툭 치더라고요. 클로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미셸이 따뜻하게 웃으면서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급식판만 바라봤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별일 아니야. 미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나 알아. 클로이, 지금 속상한 거. 그런데 있잖아, 내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번 주말에 시내에서 한국 문화축제가 열린대. 음식, 음악, 춤까지 다 있대. 우리 같이 가자. 재밌을 거야, 진짜 약속할게. 한국 축제?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딱 제가 평소에 피하는 사람 많고 시끄러운 장소일 것 같았어요. 잘 모르겠어, 미셸. 저는 주저하면서 음식만 툭툭 건드렸어요. 내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미셸은 안 된다라는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특유의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클로이, 그렇게 계속 숨기만 하면 안 돼. 어쩌면 좋아할지도 모르잖아. 그냥 한번 가보자. 나를 위해서라도, 응?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셸은 항상 저를 도와줬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거절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미셸 말대로 계속 숨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알았어. 저는 결국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진짜 미셸이 강제로 데려가니까 가는 거야. 미셸은 웃으며 얼른 저를 한번 꼭 안아줬어요. 좋아. 진짜 멋질 거야.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그날 오후 집에 걸어오면서 저는 왠지 조금 궁금해졌어요. 과연 그 축제는 어떤 모습일지 말이에요. 긴장되는 건 사실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미셸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희 조용한 삶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건 아닐까요? 미셸과 함께 한국 축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런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밝고 화려한 장식들이 사방에 걸려있고 살랑이는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공기 중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배가 안 고팠던 제가 갑자기 꼬르륵 소리를 낼 정도였어요. 우와, 클로이. 여기 진짜 멋지지 않아? 미셸이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길 양옆으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모두 다 다른 물건들을 팔고 있었어요. 어떤 가게에는 한복이라는 아름다운 옷이 있었는데요. 선명한 파랑, 빨강, 노랑으로 반짝였어요.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옷처럼 찰랑찰랑 흐르는 듯했고 햇빛에 빛나서 마법처럼 보였죠. 조금 더 걷다가 음식 가게를 지나쳤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향기들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떡,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신기한 간식들까지 가득했어요. 미셸이 뜨끈한 만두 몇 개를 사더니 제게도 하나를 건네줬어요. 이거 꼭 먹어봐. 믿고 먹어도 돼. 미셸이 흥분해서 권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순간 눈이 확 떠졌어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어.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셸은 장난스럽게 툭 치며 꺼봐, 내 말이 맞았지? 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때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밝고 신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였어요. 저희는 호기심의 소리를 따라갔고 어느새 커다란 무대 앞에 서게 되었어요. 무대 주위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무대 위에는 도복이라는 하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다들 진지하고 집중한 모습으로 똑바로 서 있었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태권도라는 한국 무술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어요. 그동안 무술이라는 건 왠지 무섭고 낯설게만 느껴졌는데 이번엔 느낌이 좀 달랐어요. 한 여성이 자신감 넘치게 앞으로 나섰어요. 공손하게 인사하더니 곧바로 움직임이 시작됐죠. 그녀는 다리를 높이 차면서 공중에서 우아하게 회전했고 곧바로 발로 나무판을 시원하게 부숴버렸어요. 그 순간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여성은 강하고 당당했어요. 그녀의 동작은 우아하면서도 강렬했고 차분하면서도 폭발적이었죠.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난생 처음 봤어요. 그 여성을 보면서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저도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게 됐죠. 와. 옆에 있던 미셸도 숨죽여 감탄했어요. 저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미셸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봤어, 미셸? 저 사람 진짜 대단해. 미셸이 제 갑작스런 열정에 웃었어요. 클로이, 그렇게 흥분한 모습 처음 봐. 혹시 태권도 배워보는 건 어때? 순간 저는 깜짝 놀라며 빠르게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아니야, 나는 절대 못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과연 제가 저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소심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강해질 수 있을까요? 시범이 끝나고 사람들이 무대 위에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낼 때 저도 모르게 함께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활짝 웃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여성의 강렬한 발차기, 자신감 넘치던 눈빛, 당당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도 그 당당함과 힘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도 태권도를 배울 수 있을지 몰라요. 바로 다음 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청무관 태권도장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묵직한 문을 여는데 제 모든 용기를 쏟아야 했죠. 안에 들어서자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바닥엔 매트가 완벽하게 일렬로 깔려 있었어요. 벽면에는 놀라운 발차기와 멋진 점프를 하는 사람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그걸 보니 더 긴장됐어요. 제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강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진호 관장님께서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듬직하셨고 눈빛에는 차분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제 이름은 클로이예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관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반가워요, 클로이. 태권도는 존중과 인내, 그리고 용기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발차기나 주먹질만 하는 게 아니죠. 준비됐나요? 저는 겉으로는 용감한 척하며 얼른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작고 겁에 질린 느낌이었어요. 관장님께서는 매트 위로 저를 안내하시고 몇 가지 기본 동작을 보여주셨어요. 보기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제 팔과 다리가 마치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어색했죠. 클로이, 천천히 해도 돼요. 관장님은 부드럽게 알려주셨어요. 누구나 처음엔 느려요. 서두르지 말고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거예요. 저는 매일 방과 후에 열심히 연습했어요.
곧 제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죠. 다리는 욱신거리고 팔은 힘이 없었고 심지어 걷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관장님의 격려 덕분에 몸이 아플 때조차 더 강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점심시간에 미셸과 제가 태권도 이야기를 하는 걸 브리트니 테일러가 듣고 말았어요. 브리트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비웃었죠. 네가 태권도를 한다고, 클로이? 브리트니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저를 놀렸어요. 너 같은 애가 그런 걸 잘할 리 없잖아.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걸. 브리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관장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용기를 내요, 클로이. 태권도는 스스로 내면의 힘을 찾도록 도와줄 거예요. 미셸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힘을 줬어요. 클로이, 저런 말 듣지 마. 분명히 잘할 거야. 난 클로이를 믿어.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브리트니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대신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발차기와 주먹 찌르기, 모든 동작이 브리트니의 부정적인 말들을 밀어내는 제 방식이 되었어요. 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몇 주가 지났고 저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발차기가 점점 힘차졌고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관장님께서도 제 발전을 눈치채시고는 제가 나아질 때마다 자랑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어느 힘든 수업이 끝난 뒤 관장님이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봤죠, 클로이? 힘은 몸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은 바로 여기 마음과 끈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 말이 저를 행복으로 가득 채워줬어요.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힘든 연습들이 모두 의미 있게 느껴졌죠. 브리트니의 비웃음은 이제 저 멀리 희미해졌어요. 더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스스로 자랑스러워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피곤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걸어가면서 결심했어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상상도 못했던 더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요. 태권도는 단순한 발차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제가 두 발로 당당히 서서 두려움과 마주보고 스스로를 믿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몇 달이 정신없이 빠르게 흘렀어요. 매일매일 연습으로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보냈죠. 저는 학교가 끝나면 서둘러 청무관 도장으로 향했어요. 태권도가 이제 제 인생의 정말 큰 부분이 되었거든요. 훈련은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어느 날 관장님이 도장 한가운데로 저희 모두를 모으셨어요. 관장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뭔가 흥분된 듯 반짝였어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관장님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곧 우리 도장에서 특별한 태권도 대회가 열릴 거예요. 우승자는 한국에 가서 국제 청소년 태권도 교류 행사에 참가하게 될 겁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흥분하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저는 갑자기 배 속이 이상하게 꼬였어요. 한국이라니 정말 멋지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렸어요. 브리튼이었어요. 조용히 혼자 웃으며 제 귀에 들리도록 비웃었죠. 클로이, 네가 대회에 나간다고? 브리트니가 비꼬는 듯 말했어요. 최대한 창피는 당하지 않게 해봐.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뒤돌아보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사실 브리트니는 몰래 청무관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자신이 태권도에 더 재능이 있다고 자꾸 저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죠. 신경 쓰지 마. 옆에 있던 미셸이 살짝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클로이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니까. 대회 당일이 드디어 왔을 때 저는 긴장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장 안은 부모님과 친구들, 심사위원들로 꽉 차 있었고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첫 번째 라운드를 위해 매트 위에 섰을 때는 다리까지 후들거렸어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관장님의 가르침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집중했죠. 시합이 시작됐고 저는 신중하게 움직이며 연습한 대로 발차기와 주먹 찌르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져 버렸어요. 바닥에 세게 부딪히고 나서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깨달았죠. 주변에서 놀라는 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에 급히 일어나 눈물을 참았어요.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싶었죠. 그때 관장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제 어깨에 단단히 손을 얹으셨어요. 클로이, 백절불굴이라는 말 알아요? 한국 말인데 여러 번 실패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넘어지는 건 배우는 과정의 일부예요.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면 돼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장님의 말씀이 저에게 다시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훈련했어요. 매번의 발차기와 주먹질, 그리고 온몸의 멍조차도 제게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했죠. 브리트니가 아무리 비웃고 놀려도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들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줬어요. 조금씩 제 기술은 좋아졌고 발차기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움직임에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관장님도 제 노력과 열정을 눈치채시고 자주 흐뭇하게 끄덕이며 격려해 주셨죠. 그 조용한 인정이 저에겐 정말 큰 의미였어요. 마침내 최종 대회 날이 왔어요. 다시 매트 위에 섰을 때는 예전과 달리 훨씬 더 차분하고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준비한 동작을 펼칠 때 모든 게 부드럽고 힘차게 흘러가는 게 느껴졌죠. 끝난 후 심사위원들도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관장님께서 한국에 갈 미국 대표팀에 뽑힌 사람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클로이 파커. 관장님이 제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모두가 큰 박수를 쳤고 미셸은 흥분해서 방방 뛰었어요. 저도 기쁨의 눈물이 차올랐죠. 저는 도전에 맞서 이겨냈어요. 단지 팀에 뽑힌 것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믿는 용기까지 얻은 거죠. 한국에 도착한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비행기가 땅에 닿는 그 순간부터 흥분과 긴장감이 뱃속에서 넘실거렸죠. 주변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어요. 거리의 간판, 사람들의 말소리, 심지어 공기의 향기조차도 특별했어요. 서울은 정말 활기차고 바쁘고 제가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저희 훈련장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푸르고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하지만 금방 깨닫게 됐어요. 여기 훈련은 집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걸요. 훈련 첫날 나이 많으시고 인자한 눈빛을 가진 진지한 표정의 김영철 사범님이 저희를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맞아주셨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사범님은 당당하게 서서 저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여러분은 열심히 훈련하고 깊이 배우고 더 강해질 거예요. 태권도는 단순히 신체적인 힘만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태권도는 더 큰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죠. 처음엔 사범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 자신과의 싸움이라니요? 저한테 제일 힘든 상대는 저를 놀리는 브리트니 같은 사람 아닌가요? 훈련장의 하루는 매일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시작됐어요. 몇 시간씩 연습하면서 몸을 극한까지 밀어붙였죠. 처음엔 정말 힘들어서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근육은 찢어질 듯 아팠고 매일 밤 침대에 쓰러지듯 눕곤 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겨나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오후 훈련이 끝난 뒤 사범님이 제가 어려운 발차기를 잘 못하고 고민하는 걸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더니 살며시 다가오셨어요. 클로이, 왜 주저하는 거죠? 사범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또 실패할까봐 무서워서요.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사범님은 생각에 잠겨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로이, 진짜로 이겨내야 할 상대는 브리트니가 아니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죠.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스스로의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면 아무도 클로이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사범님의 말이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았어요. 맞아요. 어쩌면 제 진짜 문제는 브리튼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넌 충분히 잘하지 못해 라고 속삭이는 제 마음속 목소리일지도 몰랐어요. 훈련장 밖에서 한국은 정말 놀라운 모험이었어요. 저희 팀은 같이 서울을 탐험하며 역사와 문화를 배웠어요. 형형색색의 지붕을 가진 아름다운 고궁도 가고 평화로운 정원도 구경했죠. 시장은 늘 시끌벅적했고 화려한 옷감들, 맛있는 길거리 음식, 서툰 한국어를 쓰는 저를 보고 밝게 웃어주는 친절한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어느 저녁에는 한 식당에 가서 처음으로 김치를 먹어봤어요. 매콤하고 아삭아삭한 게 전에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어요. 달콤하게 양념된 불고기는 바로 제 최애 음식이 됐죠.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친절한 미소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한국이 점점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훈련장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모두 출신지는 달랐지만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금방 친해졌죠. 함께 웃고 함께 연습하고 함께 힘들어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 밤 새 친구들과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앉아있을 때 문득 사범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든 상대는 브리트니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내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 똑똑하지 않다, 잘할 수 없다고 걱정했던 그 마음이었죠.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그 두려움과 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열심히 연습하고 저의 강점을 믿고 저를 의심하는 속마음의 목소리를 무시했죠. 두려울 때마다 사범님의 차분한 목소리를 기억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저는 달라졌어요. 제 발차기는 강력해졌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늘 저를 가로막던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사범님은 제가 하나씩 도전을 이겨낼 때마다 흐뭇하게 웃어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어느 날 오후 훈련이 끝나고 사범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클로이, 그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사범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죠. 기술도 뛰어나지만 클로이에겐 그보다 더 강한 마음이 있어요. 이 힘을 잊지 말아요. 저는 그 칭찬에 행복해져서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범님. 여기서 배운 건 절대 잊지 않을게요. 마지막 날 짐을 싸며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할 때는 너무 아쉬웠지만 한편으론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는 저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줬으니까요. 태권도뿐 아니라 우정과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행복하며 용감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다가올 도전들이 기대됐어요. 마침내 결승전 날이 찾아왔어요. 탈의실에서 도복 허리띠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묶고 있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까지 울리는 느낌이었죠. 바로 오늘이에요. 챔피언을 결정하는 경기. 그리고 상대는 바로 브리트니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로 브리트니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 지금 제 맞은편 매트 위에 서 있는 브리트니는 자신만만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예전의 두려움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천천히 감고 이진호 관장님의 말을 떠올렸죠. 진정한 강함은 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철 사범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세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눈을 떴어요. 서로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심판이 시작 신호를 줬어요. 경기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희 둘 다 매트 위에서 날쌔게 움직였죠. 브리트니는 정말 강하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그녀가 놀리던 옛날의 클로이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발차기와 맞기, 몸을 돌리며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았어요. 발이 매트를 때리는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죠. 힘들고 불안해질 때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견뎌낸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연습했던 시간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 아팠던 멍 자국과 넘어졌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 저는 제가 지금 얼마나 강해졌는지 다시 기억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경기 마지막 몇 초를 남기고 브리트니의 빈틈이 보였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완벽한 회전 발차기를 했죠. 빠르게, 정확하게, 강하게. 제 발끝이 상대에게 명확히 닿는 순간 관중들은 숨을 멈추고 놀랐어요. 그리고 곧 휘슬이 울렸어요. 제가 이겼어요. 잠시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관중석에서 폭발적인 환호성이 쏟아졌죠. 미셸이 관중석에서 큰 소리로 제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팀 친구들이 저에게 뛰어와 웃으며 저를 꽉 안아줬어요. 브리트니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순간 긴장하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됐어요.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클로이,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한 행동들 미안했어. 너 오늘 진짜 대단했어. 정말이야. 저는 놀랐지만 정말 기뻤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고마워, 브리트니. 진심으로 그 말이 나한텐 정말 의미가 있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놀랍게도 저희는 손을 맞잡았어요. 뭔가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저뿐 아니라 그녀 안에서도 말이에요.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학교 복도를 걸을 때도 당당해요. 수업 시간에도 손을 자신 있게 들고 학교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더는 피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숨어 지내지 않아요. 제 안에서 제가 몰랐던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으니까요. 바로 용기였어요. 태권도는 제게 단지 발차기와 방어만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자신을 마주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두려워도 당당히 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한국에서 보낸 그 시간은 제게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과 우정,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강함을 알려줬어요.
요즘 저는 청무관 도장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돕고 있어요. 그중엔 저처럼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들도 있죠. 그 친구들이 불안해하거나 포기하고 싶어 할 때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해줘요. 저도 옛날엔 똑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제가 그날 챔피언십을 이겼던 그 회전 발차기를 보여주면 아이들 눈이 반짝이며 환하게 빛나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미셸에게, 이진호 관장님과 김영철 사범님께, 한국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그 소중한 경험들에게요. 제 삶을 완전히 바꿔준 그 여정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짜 강함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건 바로 스스로를 믿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